이제 관심은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당장 관심사는 상속세 규모와 이후 삼성의 지배권입니다. 김동훈 기자. 네. 사실상 그동안 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이끌어오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에 그룹 내 주요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미래전략실 해체 등이 그 예입니다. 네.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이 부회장으로 이동한 건데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삼성그룹의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랬죠.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동훈 기자. 먼저 이 상속세 부분 좀 살펴볼까요? 규모가 천문학적이죠? 네, 예상되는 상속세만 약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상속세율 6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총 18조 2,20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속 세금은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을 통해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기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일부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어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인이 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상속할지를 담은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지영 기자.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또 있다고요? 네,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변수입니다. 보험사들은 총 자산의 3% 이내로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평가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최소한 20조 원어치를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회장의 우호 지분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갖춰 한쪽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지영 기자. 또 다른 변수도 있죠? 네,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서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을 가릴 재판 결과가 변수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의 시스템이 계속 간다고 하면은 삼성이 이재용 일가가 지배할 수 있게끔 하는 지배구조를 가는 게 어렵다고 봐요. 본질은 이재용 씨의 경영 능력에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과연 이재용 씨가 얼마나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것만 할 수 있느냐. 장 기자. 그리고 또 고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 간의 계열 분리 가능성도 있나요? 네,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를 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물산 패션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은 호텔신라 지분이 없고 이서현 이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라 현실적으로는 계열 분리보다는 독립 경영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글로벌 경영의 신화를 써냈습니다. 산업 분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고인의 혁신과 열정은 당대 정치 상황과 맞물려 삼성은 정경유착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경유착 논란을 일으킨 기업들 중 삼성처럼 세계 최강자가 된 곳도 없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고인이 이룬 성과에 인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경유착 논란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승계합법 여부는 곧 사법부에서 가려질 겁니다. 매듭을 짓고 삼성이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루길 바랍니다.